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매일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질문은 뭐 아주 불확실한 50%의 수익과 확실하지만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20% 수익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겠냐. 물론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후자 쪽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아마 전자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주식 투자를 시간을 돈과 바꾸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오래 큰 수익이 나면 되는 거고요. 뭐 작은 기다림이 작은 수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군들 중에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기다리도 올라가지 않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만기일 맞아서 시장 뭐 나쁘지 않았는데요. 좀 약간 바이오로 인한 지수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회자가 됐는지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 목요일장 정리하면서 내일장 대비해보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좋은 성적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의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언택트였죠. 오늘 네이버, 카카오 모두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2위 차지했고요. 오늘 물적 분할 3위에 랭크가 됐는데 물적 분할뿐 아니라 인적 분할로도 주목받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네, 연일 빠지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SMR 오늘 4위에 랭크가 됐고요. 게임주 5위, 그리고 요즘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통신주가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와 연이어서 인수참여 7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2차 전지 8위, 1인 미디어 9위, 그 아래는 덴탈 의료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명도 열어보겠습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 오늘 3.49% 상승 보여주면서 시총 4위에 등극을 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풍제약 오늘 23.73% 급등 보여주면서 긴 조정 끝에 오늘 좀 괄목할 만한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만도 장중에 핫했습니다. 계속 빠지는 만도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이 많은 불안감을 표출한 오늘이었고요. 두산중공업 어제 소폭의 반등 후에 공매도 물량이 또 쏟아지면서 오늘 두 자릿수 급락 나타냈습니다. 넷마블 신작 기대감으로 4.33% 상승 보여줬고요. SK텔레콤 또 인적 분할 이슈도 함께 있죠.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도 급등했는데 하림 쌍방울 또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 보여줬고요. TCC 스틸 8.85% 괄목할 만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아프리카TV 4.24%, 오스템 임플란트 8.19% 상승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목 한 종목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차지한 신풍제약입니다. 백신 도입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소외받았던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국 정부가 이제 대규모로 치료제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좀 주목받았습니다. 내일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신풍제약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죄송합니다.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을 지금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점에서 정확히 사신 분들은 지금 현재 1억을 사셨다라고 하면 3천만 원 조금 더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얘기하는 3분의 1 토막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아직도 700%가 넘는 수익입니다. 코로나 전에 사신 분들은요. 사실 이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보통 여타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장에다가 당신이 알고 있는 바이오 기업을 메모장에다가 10개의 기업만 써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제약사와 바이오텍을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신풍제약은 지금 뭐 제약사로 보기도 그렇고 바이오텍으로 보기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합니다만은 그런 기업들이 과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과연
성적이 어땠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임상실험에 대한 실패가 그 기업의 폭락을 갖고 왔다라는 것은 뭐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습니다. 신풍제약의 어떤 피라맥스 관련된 경구용 치료제를 실패하기 바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어떤 경우를 봤을 때 설령 이제 뭐 몇 달 뒤에 얼마 뒤에 이제 발표가 나올 텐데 몇 달인가요? 짧지 않은 시간 후에 길지 않은 시간 후에 임상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이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코로나의 어떤 백신의 백자, 치료자의 치자만 나와도 정말 초급등하는 시장은 지금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이 종목을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바닥권에서 아직도 700%의 수익을 거두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풍제약이 만약에 피라맥스가 만에 하나라도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실패한다라고 그러면 과연 바닥권에서 올라온 700%의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 버텨줄 수 있나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성공을 해도 아마 시장에서 오늘 이제 가는구나 많이 떨어졌으니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감에 사신 분들의 기대만큼의 수익률은 전 0.1%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뭐 성공하길 바라고 올라가길 바라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조금 팩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풍제약 개인적으로 좀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라맥스가 성공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치료대 모멘텀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실패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볼 차례입니다. 네, 오늘 핫했던 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 자율주행 부분을 또 물적 분할하면서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속에 오늘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뭐 연속 스탑이 나가서 개인적으로 좀 뭐 아쉽긴 합니다만 뭐 철저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오늘 떨어진 건 어느 정도 근거에 입각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뭐 SK텔레콤과 만도 분할 얘기가 시장에서 하루 종일 회자가 되긴 했었습니다. 물적, 인적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적 분할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달라지는 게 1도 없습니다.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모두 신생 법인이 생기긴 합니다만은 100% 다 갖고 가서 신생 법인을 상장이 되느냐.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FNF에서 우리가 봤듯이 FNF가 물적 분할을 했는데 하나는 상한가를 가고 하나는 하한가를 갔단 말이죠. 그러한 어떤 우려는 뭐 만도 주주 입장에서 절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어떤 의견 왜 오늘 이런 의견이 사실 나왔는지 저도 좀 약간 의아스럽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업황을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만도가 왜 올랐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신생 법인으로 떨어져 나갈 이제 에이다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자율주행 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 만도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제네시스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에이다스 자율주행 보조장치라고 되는 부분들이 달려있는 차들이 이렇게 좀 고급차 위주로 많이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뭐 현대차 기준으로 뭐 아반떼에도 거의 다 달려 있을 겁니다. 그냥 다 달려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는 이제 이미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자동차에 뭐 그렇게 초인기 모델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하면은 올해 안에도 아마 자동차 인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그렇게 많이 팔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아니죠. 자동차 반도체, 전력 반도체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만도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자, 일단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물적 분할은 사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적 분할인 것 자체 때문에 주가가 뭐 떨어진다라는 건 사실 뭐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자동차 업황이 좋아서 자동차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면은 만도 같은 경우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때문에 저는 물적 분할 때문이 아니라 업황상 지금 조금은 좀 한 박자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으로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일단 물적 분할 이슈가 아니라 자동차 업황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떠오른 이슈가 물적 분할인지라 이 물적 분할하면 LG화학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LG화학의 주가 흐름은 물적 분할 후에 어땠나요? 물적 분할 후에 아마 만도와 거의 비슷한 시장에서 우려감을 나타내서 단기간에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후에 오히려 이게 왜 악재냐, 뭐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평가와 함께 전기 자동차와 어떤 시황을 좀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만도도 그런 상황이 나오길 바라긴 합니다만은 시황상, LG화학은 그 분할 이슈로 인해서 잠시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업황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갔죠. 근데 지금 자동차 업황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는 두산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서 장중에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면서 종가 역시 급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 좋다라는 평가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일단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두산중공업 3번 연속 스탑이네요. 네. 자, 일단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6년 떨어진 거를 메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죠. 한 달이 아니라 사실 3주 걸린 것 같아요. 3주 동안에 두산중공업이 6년 동안 진짜 내리 떨어졌는데 그걸 3주 만에 메꿨습니다. 주식이란 게 이런 거죠. 뭐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하기 나름이고 세상에 급등한 종목이 급락 안 나오는 경우는 뭐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근데 왜 올랐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세가 끝난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뭐 두산중공업 2주 연속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베스트로 원전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6년 동안 떨어졌던 이유는 원전과 관련돼서는 저는 1%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적인 리스크가 엄청 컸기 때문이죠. 두산건설과 관련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두산건설이 뭐 두산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산을 좀 팔았죠. 재무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두산건설도 많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나쁜 게 상당히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뭐 그게 그거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뭐 지금 오늘 목요일이고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화수목 목요일서부터 급락 구간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이거는 조정이냐 아니면은 하락 전환의 ING 중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왜 올라갔는지를 판단을 했을 때는 답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로 올라갔죠. 만약에 원전 테마 안 타고 두산건설의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아주 차분하게 우리가 보통 HM에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좀 러프하게 조정 주고 다시 전고점 뚫고 조금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 상황상 급락이 나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테마를 좀 너무 세게 탔죠. 자, 일단 뭐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라 한정기술 이런 종목군들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수익 난 분들은 내가 좀 버텨보겠다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마주가 다 그런 거니까. 하지만 내가 이 급락을 이용을 해서 어떤 테마주를 한번 잡아보겠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닌 구간입니다. 일단 보수적인 접근으로 테마성 상승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자라는 뜻으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를 좀 강하게 탄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긴 하나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석 달 동안 대략 한 30% 넘게 오른 통신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수합병과 신규 투자에 집중하는 사업부를 인적 분할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4번 연속 스탑이네요. 네, 자 일단 SK텔레콤과 관련돼서 포커스를 다른 데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만도와는 달리 물적 분할인데 통신 그대로 있고 떨어져 나가는 거 반도체 ICT인데 자 SK텔레콤에서 왜 반도체냐 나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제가 종목을 딱 집어드리긴 힘듭니다만은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 SK텔레콤이
대주주인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뭐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수목적 법인으로 무슨 뭐 투자회사가 뭐 반도체 회사의 대주주야. 근데 그 특수목적 투자 법인의 대주주가 SK텔레콤인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저는 이 SK텔레콤이 반도체 ICT 분할을 하면서 그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 자체는 스탑 의견 뭐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SK텔레콤 힌트를 줬을 때 SK텔레콤이 간다 안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SK텔레콤이 왜 뭐 혹자들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SK텔레콤의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갖고 있습니다. 근데 SK텔레콤이란 이름으로는 안 갖고 있고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투자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를 찾으시면 저는 결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SK텔레콤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긴 하지만 이 힌트를 준 기업들은 시장에서 분명히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숙제를 남겨주시면서 스탑이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 살펴볼 차례인데요. 국내에서 원통형 캔 소재를 2차 전지 원통형 캔 소재를 독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삼성 SDI가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 수혜주로 등극을 한 바 있는데요. 내일장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KCC 스틸 일단 그 의견 드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2차 전기차 관련주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뭐 시황이 있는 테슬라 관련돼서도 사실 이 테슬라가 그 판매량이 엄청나게 하락했다는 거 뉴스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막 어떤 산업이 있으면 정말 눈만 뜨면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같이 엮어서 봤을 때 분명히 발전하는 산업은 많습니다만 아주 그냥 퀀텀 점프를 하는 정도의 천지 계획할 만한 성장은 지금은 이제 사실 그 시절은 지났다라고 봐야죠. 여기서 점점 이제 시장의 쉐어를 높여 나가는 구간인데 오늘 나온 뉴스 사실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더 큰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오늘 어떤 윗꼬리 부분은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내일 나올 물량이 오늘 조금 더 먼저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길게 갈 어떤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뭐 호재성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ING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윗방향 뭐 크진 않지만 조금 열려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 길진 않겠지만 단기간으로는 고다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 한 번에 열어볼 차례입니다. 네, 스탑은 다 열어봤네요. 나머지는 다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이 종목들 중에 탑픽일까요, 매니저님? 오늘 나온 종목군들 중에 사실 뭐 방송에서 같이 했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스탑이었고 나머지 종목군들 사실 그렇게 큰 매력은 없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어려울 때 사실 뭐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지수 바이오 뺀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큰 상승 아니었거든요. 자, 일단 뭐 자리로 보나 뭐 수급으로 보나 재료로 보나 오늘 원픽 베스트는 아마 넷마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 뭐 신작 나올 때만 잠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넷마블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세 타면 그 시세 연속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종목이죠. 일단 뭐 제2의 나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지금 자리에서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은 뭐 일단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목표가 1차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15만 5천 원. 그다음에 로스커 가격 13만 5천 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15만 5천 원 선 제시해 주시면서 넷마블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코인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